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의도가 관철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그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가면서 MBC 기자를 그 대통령 전용기에 안 태우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배제를 시켰는데 네. 사실 그거는 언론사에서 취재 비용을 내고 뭐 비행기 항공료, 취재비, 통신비 다 부담하는 거거든요. 거의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네. 언론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 취재를 가는 건데 대통령 전용기라는 게 대통령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소유고 공적으로 자기가 출장을 가면서 언론사를 배제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때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MBC를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김용현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가능한 한 많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알리는 게 네. 이게 기자회견의 바른 취지일 텐데 변호인들이 단톡방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기자들만 초대를 해가지고 너희들만 내일 기자회견에 올 수 있다. 네. 여기에 초청 안 받은 사람은 오지 못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JTBC나 뭐 MBC나 뭐 한겨레나 네. 이런 진보적인 언론들을 배제를 하고 네.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기자협회, 한국 PD협회, 다음에 그 전국 언론노동조합에서 공동성명을 냈어요. 이런 식의 취재 제안은 비민주적이니까 철회해라 하는 거하고 다음에 초대받은 언론사들한테도 너희 가가지고 이런 그 내란죄 주요 실행범의 어떤 입 역할을 할 게 아니고 같이 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했는데 근데 상당수 또 구국 언론도 있고 이런 또 매체들이 달려가 가지고 또 앵무새처럼 예.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꼭 MBC나 JTBC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언론사들도 현장에서 뭐 제지를 당하거나 예. 배제를 당하거나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어떤 자신감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여는지도 처음에는 좀 의구심이 들었고 예. 두 번째로는 내란범이죠. 내란범이 언론사를 선택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전 가당치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예. 근데 기자회견의 내용이라는 것도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풀로 다 볼 가치가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일단 기자회견의 내용이나 이런 대목들은 어떻게 좀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어쨌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네. 기자회견을 한 건데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가 맞나 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사실 국민의힘을 우리가 흔히 법조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정당인데 네.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전혀 그런 어떤 법률적인 그런 어떤 근거라든가 논리를 무시를 하고 예. 아구잡이로 이 자기들 그 정치적인 논리를 내뱉는데 네. 그거랑 똑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그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윤석열이 몇 번의 그 담화문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내뱉은 용어들을 그대로 반복했다. 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거다. 비상계엄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거다. 결국은 그거잖아요. 네. 부정선거였다. 지난 그 21대 총선, 22대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 거다.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다. 다음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게 왜 내란이냐.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야당이 선동을 통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라는 내란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이나 야당이 내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법률 전문가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비상계엄이 헌법이라든가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너무나 이거는 뭐 심지어 국민의힘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사실 법리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논고를 대면서 반박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논리 윤석열이 내세웠던 나는 내란이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고유의 어떤 통치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정치 논리를 변호인단이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집안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흉기를 들고 실컷 이제 그 집주인을 대상으로 실컷 휘둘러 놓고 다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라는 논리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지만 예. 그 살인 미수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미 뭐 생중계가 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렇죠. 다 봤는데 그게 내란 행위라고 아니라고 통치 행위고 뭐 이제 정당성을 아무리 이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믿어줄 국민이 아무도 없을 텐데 다시 참 저희가 강조합니다만 이런 기자회견을 왜 한 걸까? 그럼 이제 이유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는 분명히 김용현 측에 있을 텐데 내용이나 형식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그걸 차치하고 목적이나 이유는 뭘까? 이 사람들이 이거 기자회견 왜 했을까요? 저는 뭐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은 네네. 지금 어쨌든 윤석열이 수사도 기피를 하고 있고 네. 수사도 거부를 하고 있고 다음에 말로는 자기가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응해가지고 직접 참석해서 공개 변론을 하겠다라고 네. 떠들고 있지만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 심판 과정도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가장 먼저 이제 자기가 진행해야 될 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했고 그 의결서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서를 헌재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헌재에서 인편으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그걸 수령을 요구했는데 수령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그 포고령이라든가 그 국무회의 의사록이라든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이게 무슨 내란이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작은 소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그 내란죄의 주범인 윤석열의 장단을 맞추는 거죠. 김용현이 바로 윤석열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네. 충암파 장성들을 움직여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내란의 핵심 그 실행자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렇게 나오니까 김용현이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언론까지 지금 장단을 맞춰가지고 네. 지금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2월 4일 날 새벽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 벌써 23일, 22일이 지났거든요. 네. 그런데 상황은 지금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내란이 진압되고 이제 윤석열은 당연히 지금 구속됐어야 되는데 구속도 안 됐죠. 네. 탄핵 심판은 지금 지지부진하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지금 싸고 돌면서 내란 아니다라고 지금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지금 이런 극우 세력이 지금 단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상황을 거꾸로 뒤집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용현 변호인단의 기자회견도 나왔다. 예. 저는 그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예. 지금 거대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건 이런 극우 세력들이 기존의 비상계엄에 그 비상계엄 내란을 부정을 하고 윤석열을 옹호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음모 시도다. 시도의 일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김용현 측 오늘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라는 게 저는 예고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또 SNS로 예.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을 아마 시도를 할 거다. 예. 그 SNS가 뭐 오늘 공개되는 건지 아니면 그 SNS가 윤석열의 SNS인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김용현 측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아주 유사한 논리로 또 윤석열 측에서 SNS로 반박을 한다는 거는 역시 이제 여론전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한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요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잊혀질 때쯤 해가지고 또 나와서 이런 기자회견들은 얼마든지 또 성사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론전이라는 거는 뭔가 꾸준히 거의 매일같이 이제 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며칠 뭐 한 일주일 지나면 사람들이 또 잊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때쯤 다시 등장해가지고 또 유사한 논리를 또 떠들어 봐야지라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죠? 충분히 네.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하여튼 윤석열이 지금처럼 뭐 석동현 변호사뿐만 아니고 변호인단은 이제 뭐 추가로 지금 임명을 하겠죠. 네. 추가로 임명해가지고 계속 변호인단을 통해서 뭐 기자회견이 됐던 어떤 형식이 됐던 자기 논리를 계속 설파를 할 거고 SNS나 아니면은 뭐 담화 형식을 통해서도 네. 계속 자기 주장을 펼 거다. 근데 이게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고개를 숙였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하여튼 몸을 낮췄고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네네. 당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여당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만큼 거의 그 보수가 괴멸됐다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인 비판의 대상이 됐고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 갤럽 조사를 봐도 그렇고 리얼미터 조사를 봐도 그렇고 그때만큼 국민의힘 지지도가 안 떨어진 거예요. 네. 물론 민주당과 비교하면은 더블 스코어 차이긴 하지만은 그때에 비하면은 아직도 20%에서 25% 사이에 아주 그 극우층의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참 8년 동안에 우리 정치 지형이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 네. 바뀌었다. 예. 요즘을 뭐 탈진실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탈진실의 시대. 네. 아니, 미국도 보면은 트럼프 같은 사람 기후 위기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사기극이다. 아니 대다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부정을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네.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배격해버리고 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탈진실의 시대예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똑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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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국민의힘 권성동이나 또 누구예요? 비대위원장 된 권영세 이런 검사 출신 네. 극우 정치인들 다음에 뭐 김용현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죠.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그거를 애써 무시하면서 그건 아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말하는 게 옳아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네. 지지자들로 하여금 빨리 헌재로 나와가지고 탄핵 반대 외쳐. 네. 나를 지켜줘라고 윤석열이가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고 여기에 부안 내동해가지고 지금 권성동이 떠드는 거고 네. 김용현이 떠드는 거죠. 네. 뭐 아무튼 이 여론전을 계속 할 것 같고 사실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싸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자신들을 좀 앞장서서 내세워서 마치 이 어떤 야당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국국의 결단을 한 이 애국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린 것이 부당한 것처럼 만드는 이제 그런 여론을 형성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얘기했던 윤석열 측의 그 SNS라든지 뭐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담화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입장이 언제 나오는지 그 내용을 예.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아직 나오지가 않은 거니까요. 예.